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우리는 우회상장 여부 거래정지 사례를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바른손은 우회상장 미해당이었고 카카오는 우회상장 해당이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고 거래정지가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우회상장 해당이라는 소식이 더 강력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회상장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카카오라서 그런 건지 다른 사례들도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알고 있을수록 주가 예측력은 높아질 겁니다. 카카오는 2014년도 사례, 바른손은 2019년도 사례였는데 이제 올해 2021년도 사례를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에 삼목 S폼에서 공시가 나옵니다. 회사 합병 결정이죠. 합병 방법이 조금 복잡한데요. 합병하는 기업을 모두 존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한가? 합병하면 하나의 기업은 존속하고 다른 기업은 소멸하는 게 일반적이죠. 삼목 S폼은 분할 합병을 합니다. 먼저 합병하려는 기업은 S폼 주식회사와 삼목 S폼 주식회사입니다. S폼 주식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다음에 삼목 S폼 주식회사에게 흡수 합병시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S폼의 사업 부문을 삼목 S폼에게 넘겨주는 합병인 겁니다. 그러니까 S폼도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분할 합병입니다. 분할하고 합병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어느 법인을 분할합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S폼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분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적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할된 부분을 다른 기존의 법인과 합병시켰습니다. 우리의 사례에서는 삼목 S폼 주식회사와 합병시켰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합병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삼목 S폼은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입니다. 그리고 S폼은 비상장 법인입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가 합병한다? 역시 거래정지 공시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4월 13일에 주권매매 거래정지 공시가 나옵니다. 오후 3시 53분이니까 장중 거래가 끝나고 시간의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정지되었습니다. HLB 공시와 똑같습니다. 정지 사유는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이고 정지기간 만료일 시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입니다. 4월 13일 당일 삼목 S폼의 주가입니다. 장중에 합병 공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평소처럼 큰 등락 없이 거래된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10만 주가 조금 안 되면서 평소와 똑같고요. 마이너스 1.83% 마감했습니다. 삼목 S폼은 합병 결정 공시를 내면서 우회상장 해당 여부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코스닥 시장본부도 똑같은 판단을 했을까요? 역시 4월 13일 당일 공시가 나옵니다.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공시죠. 해제 사유는 우회상장 미해당입니다. 삼목 S폼도 코스닥 시장본부도 합병은 우회상장 미해당이라고 밝혔죠.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우회상장 미해당 사례는 바른손입니다.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회상장 해당 사례 카카오는 점 상한가를 갔죠. 삼목 S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제일 시는 4월 14일이니까 다음날 거래가 재개됩니다. 평소보다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시초가가 8%로 갭이 뜨면서 강력한 흐름을 보여준 건데요. 시초가 갭이 8%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진입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봉 흐름은 이랬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 흐름을 확대해서 보면요. 두 번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하는 것과 진정하고 힘을 모아서 한 번 더 급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날에 삼목 S폼의 공시를 살펴보고 기회를 엿보는 투자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잡기 힘들었겠지만 두 번째는 잡아볼만 했죠. 그리고 삼목 S폼의 장대 양봉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회상장 여부 미해당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구나. 카카오처럼 우회상장 해당만 급등하는 게 아니라 삼목 S폼처럼 우회상장 미해당도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종가가 19%니까 카카오가 점 상한가를 갔던 15%를 넘는 등락률입니다. 아마 삼목 S폼도 2014년도 15% 시절로 돌아간다면 상한가 마감했을 겁니다. 이미 19%는 15%를 넘어선 등락률이기 때문이죠. 왜 투자자들은 호재로 판단했을까?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를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죠. 먼저 삼목 S폼 주식회사는 합병을 하면서 분할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호재가 되는 건 궁극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거란 기대감입니다. 시너지가 나는 경우겠죠. 시너지는 실적이 1 플러스 1은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코스트가 1 플러스 1은 0.5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삽목 에스폼의 합병은 중복 비용을 줄여서 코스트를 낮추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비용이 줄어드니까 영업이익은 늘어나겠죠.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중복된 사업을 합쳐서 비용을 절감한 케이스입니다. 다음과 카카오는 중복된 디지털 사업을 합쳐서 더 큰 가치를 생성하는 시너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HLB나 바른손은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추가하는 사업 다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HLB는 제약바이오 사업이라 완전히 관련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4월 13일 당일에 이어서 삽목 에스폼은 공시를 하나 더 올립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죠. 분할합병을 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뒤 5월 25일로 날짜를 잡았고요. 당연히 임시 주주총회입니다. 제1호 의안은 분할합병 승인의 건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절대 다수의 주주들이 반대하면 합병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 겁니다. 보통은 최대 주주가 경영진이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좋아지는 일이라면 주주들은 찬성할 겁니다. 삽목 에스폼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2일에 합병 종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합병이 잘 끝났다는 거죠. 일정을 보면 우리가 여태 살펴본 4월 13일이 분할합병 계약 체결일이고요. 이날 많은 공시가 올라오고 거래정지도 되고 해제되고 했죠. 그리고 5월 25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승인을 받았고요. 실제로 분할합병 기일은 3달 뒤 7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3일에 합병 공시가 나오고 4월 14일에 주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크게 재미있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주가도 조금씩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반등하는 양봉이 나오기도 했고요. 삽목 에스폼의 합병 공시는 앞서 공부한 합병 사례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삽목 에스폼과 에스폼은 관계가 깊은 기업들이라는 것입니다. 삽목 에스폼의 김준현 회장이 에스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부터가 에스폼이니까 같은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HLB와 FA는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인데요. 다음과 카카오도 관계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공시했었죠. 에스폼은 삽목 에스폼의 지분을 30%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회 상장 여부 거래 정지는 똑같아도 구체적인 디테일이 전부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도 가지각색으로 반응하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경우를 공부하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삽목 에스폼의 우회 상장 여부 거래 정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회 상장 미해당인데도 다음날 주가가 급등했고요. 바른손은 우회 상장 미해당인데 다음날 주가가 조금 올랐죠. 카카오는 우회 상장 해당인데 다음날 점상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카카오는 이해관계에 해당 사항이 없고 HLB와 FA도 이해관계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삽목 에스폼과 에스폼은 이해관계에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